법무법인 정경 MA 로펌 홍진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중동연구소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외교 규빈들, 그리고 오늘의 그 주인공, 가장 중요한 그 청중인 그 기업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아울러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목 앞에서 보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과 두바이에 두 곳의 오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초겨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제3의 세 번째 오피스를 저희가 개소하기 위해서 제가 그 5년짜리 비자를 받고 저희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현지에 있는 협력 로펌과 좀 최종 조율이 조금 지연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저희 세 번째 오피스 개소가 지금 기약 없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제 개인의 향후 몇 년간의 그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코로나19라는 현상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그리고 각국 정부에도 역시 똑같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 변화 가운데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UAE 상무관님께서 그 최근에 UAE의 회사법 개정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발표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질문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의 100% 오너십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대응하면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그 직접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UAE 정부에서 그 과감하게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부터 사실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외국인 100% 오너십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넓은 범위로 지금 확대가 됐고요.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부다비에서 한 달 전에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105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100% 투자가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까 사우디 경우 외국인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됐다라고 이제 쿠트라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그 부분도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2016년도에 리테일하고 홀세일 섹터에 대해서 100% 외국인 지분 보유가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한번 다시 쉬는 시간에 찾아봤는데 일단 자본금이 2천만 사우디 리알이고요. 그리고 향후 설립부터 5년간 2억 리알을 투자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엔지니어링 섹터에 대해서도 외국인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고요. 근데 조건은 10년 이상 업을 영위해야 되고 4개국 이상의 오피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UAE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풀었다. 그러고 아시겠지만 GCC에서 한 국가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마련을 하면 그런 것들이 주변 다른 GCC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 투자의 100% 지분 보유와 메인랜드에서 허용된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아부다비의 경우에는 1,105개의 업종이 허용됐다라고 했는데 비즈니스 액티비티의 허용과 외국인 지분 100% 보유가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100%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영위하고 싶은 업종이 허용되어 있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보유, 100% 지분 보유는 신설 법인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법인이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환할 때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종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규율될지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 그 현지 파트너를 배제하고 100% 오너십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향후에 어떻게 운영될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제도 운영을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최근에 UAE에서 시작된 그 회사법 관련된 그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저희가 그 중동 관련 진출하는 기업들의 자문을 꾸준히 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상사 대리인 제도입니다. 상업 대리인. 근데 아까 개정된 그 회사법에 따르면 더 이상 상사 대리인, 상업 대리인을 거치는 것이 보유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일단 그 UAE 말고 다른 GCC 국가에서는 여전히 필수적인 의무적인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의무적인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지에서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그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과연 독자적인 유통망 같은 것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법적으로는 상사 대리인이 필요치 않지만 전략적으로 여전히 상사 대리인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현지에서 가장 유효하게 주목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상업 대리인 법이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서면 계약으로 그리고 아랍어 번역이 붙고 공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은 원래 할 수 있습니다. 독점이냐 비독점이냐. 근데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독점 대리인 제도를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점 상업 대리인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제품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독점 판매권을 줬는데 병행 수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행 수입의 경우에도 우리 현재 에이전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제조사,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제조사에게 그 부분에 대한 현지에서 유통 물량에 대한 자기의 커미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방금 말씀드린 병행 수입으로 인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할 때 현지 수입 업체 혹은 유통 업체의 판매 지역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물량, 예를 들면 인도로 우리가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현지 유통업자가 인도를 넘어서는 UAE라든 GCC 국가로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약정을 통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좀 계약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문제는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 로컬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혹은 기간이 만료되고 그러면 갱신 요구를 할 텐데 그걸 거절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사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현지 로컬 에이전트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면 우리 예를 들면 한국 제조사의 그 특정 자기가 이제 유통하게 돼 있던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아예 수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지로에.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유통 경로로 인해서 동일한 제품이 그러니까 직접 한국의 업체가 직접 제조사가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병행 수입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가처분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정당한 사유가 문제가 될 텐데요. 실무상으로는 이 분쟁이 생기면 상업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제 여기 Commercial Agency Committee가 있습니다. 일종의 위원회죠. 그러니까 관련된 분쟁 위원회고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행정 심판 유사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1차적으로 이 분쟁을 결정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 커미티나 혹은 UAE 법원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다투어질 때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대리인을 사용하는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이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MOQ를 최소 주문량 같은 거를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차례 그런 계약상의 최소 주문량 가장 대리인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 현지 로컬 에이전트의 본질적인 의무인 이런 최소 주문량을 수차례 여러 차례 위반을 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매번 서면에 의한 경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금 지연이 있는데요. 대금 지연은 사실 아주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주 거의 대부분의 대금을 미납을 했다거나 그것도 아주 장기간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회사에 경쟁하는 제품을 취급을 한다. 분명히 계약서에 이제 이런 경쟁 제품을 취급하지 못한다라는 걸 통상 이제 독점 대리인의 경우에 넣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무 위반을 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허용되는 구역을 함께 정해 줍니다. 그래서 UAE 내라든지 혹은 GCC 내라든지 이렇게 독점 대리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지리적인 범위를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근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제3국으로 수출한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한국 기업이 상사 대리인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만약에 확인 결과 확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전시 커미티나 혹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부당하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 그때 현지 대리인은 통상적으로 이거는 사실 손해배상액을 법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통상은 2, 3년치의 이익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리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미티의 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면요.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한 아이템만 보통 하지 않고 복수의 아이템을 한 제조사의 복수의 아이템을 취급하는데 그 중에 제품군을 나눈다거나 혹은 아예 진정한 현지 사업의 파트너로서 JV를 설립을 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보상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신규 거래선을 에이전트를 찾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걸 증거화해서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중요한 그러니까 주된 의무,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마다 서면화해서 계속 통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현지 대리인과 신뢰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우리가 해지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해지 통지를 하고 나서 분쟁이 뭐 몇 년이 보통은 뭐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혼동을 하시는 게 그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의 의무 위반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몇 년을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것도 정당할 수 있는 사유라고 혼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해지 통지를 했을 때 그 시점까지 과거에 발생했던 사유만이 그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난 관계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중동 관련해서 법률 문제에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뭐 따로 저 뒤에 있을 테니까 뭐 물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